스튜디오 LTS. 진짜 깍반 민멜러 피곤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 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임대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임대료는 보통 얼마 정도 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아는 지인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서울시 집값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왜냐면 1군과 2군, 8군하고는 전혀 틀려요. 물론 명동 땅값, 강남 땅값, 뭐 일산 땅값 다 틀리다시피,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제가 가진 돈이 6,000불이니 6,000불 내에서 건물이라든가 그렇게 구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4,000불짜리도 있고 3,000불짜리도 있고 2,000불짜리도 있고, 물론 1,000불이 아니지 1,000만원, 10,000불 넘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임대료가 어마어마해요. 중요한 거는 10,000불 받는 지역에 지금 1군 시내하고 2군 뭐 안푸, 빈탄 쪽,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임대료를 10,000불씩 받는 건물주가 그것만 있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10,000불짜리 세가 안 빠져도 이 사람들은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돈이 원체 많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해도 안 깎아줍니다. 뭐 깎아줘봐야 5%?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가셔도 내가 낼 수 있는 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에서 구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종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나서. 그렇죠. 물론 업종이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한국 식당, 뭐 예를 들어서 가라오케, 뭐 술집도 있고. 식당을 하시려면 일단 베트남 사람 명의로 할 건지 본인 한국 사람 명의로 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베트남어를 못 하시면, 지인이 없으시면 수업료 치르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업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세요. 물론 문 닫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7군 풍미연 같은 경우 제가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저 한국인 되게 싫어해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 좋은데 베트남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싫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왜냐면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베트남에 있으면서 만난 한국 사람 10% 빼고는, 제가 만난 사람들 10% 빼고는 별로 안 좋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사람들하고만 좀 많이 어울리는 부분이 있었고,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명의예요. 명의가 베트남 사람으로 할 건지 한국 사람 명의로 할 건지, 일단 그게 컨택이 제일 중요하고, 세금 부분도 되게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업종에 따라 틀리고요. 제가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르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1년 살았잖아요. 1년 산 거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라 해라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본인 돈으로 하시는데 제가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느 날 한국 부동산 사장님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이름은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고, 한 번 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베트남에 믿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믿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 얘기해서 한 3, 4명 되는 것 같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자기는 여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딱 한 명 믿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명의가 그 친구 앞으로 돼 있대요. 그 정도의 신뢰가 없는 사람이면 그분도 말씀 똑같이 하세요. 사업을 권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외투법인으로 해가지고 한다, 뭐 한국인 명의로 한다, 세금 어마어마하게 때려맞고요. 제일 까다로운 게 소방법이에요. 소방. 여기도 소방법 까다롭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공부하시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은 못하면 일단 한번 맞고 시작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게 일단 가라오케가 대세라고 하다. 가라오케? 대세는 아니에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4인 기준 4인 기준 술값 뭐 한 150불에서 170불, 대략 시세가 얼마지? 150불이면 한 18만원 나오네요. 지금 1197원 기준으로 18만원에 뭐 TC 붙고 하면 못해도 30만원 나와요. 30만원? 4명이서 룸사롱에서 술을 먹는데 30만원? 비싼 거 아니에요. 과연 이걸로 해서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매일 손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베트남은 일단 여성 접대부가 앉으면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직까지는 사회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손님이 있어도 1명의 접대부만 있으면 그거는 가능한데, 각 파트너별로 앉아가지고 있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은 하고 있어요. 물론 공안들한테 돈이 들어가겠죠. 뇌물이 들어가고, 그 뇌물이 어느 정도냐면 상상을 초월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돈을 다 뽑으시려면 많이 힘들 거예요. 저도 이제 손님들이 와서 한 번씩 가볍게 가긴 했어요. 가긴 했는데 공안도 몇 번 만나고, 공안이 딱 들어오면 일단 안에 있는 모든 노래방 기기가 철수가 됩니다. 왜 철수를 하냐? 노래방 기기가 달려 있는 건 괜찮은데 노래책과 노래 누르는 버튼이 아니고 뭐지? 리모컨이 있으면 그걸 엄청 뺏어가요. 더 중요한 거, 노래방 기계를 그렇게 해서 뛰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물을 500만원 600만원 줄 거를 다시 기계로 달려고 하면 1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5000불 6000불 주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게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낫죠. 왜냐면 뇌물이 더 싸게 먹히니까. 공안들도 그걸 알고, 만약에 그렇게 술을 드시다가 걸리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앉아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가라고 만약에 얘기하시면 나가시면 돼요. 나가시면 돼요. 거기서 뭐 이래저래 뭐 말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불법을 저지르신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봐야 본인만 손해예요. 가라고 하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내용이 좀 어긋났는데, 한국 식당, 저도 식당 많이 알아봤어요. 식당 하고 싶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본가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죠. 지금은 본가의 50% 고객이 베트남 고객이에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만 해도 거의 90% 이상이 한국인이었는데 많이 이게 좀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니네만 고기 먹을 수 있어? 나도 고기 먹을 수 있어.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네하고 똑같이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한식이 주방시설이 되게 난잡합니다, 솔직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그 재료라고 해야 되죠? 재료부터 해서 뭐 냉장고, 어마어마하게 큰 주방이 필요해요. 직원도 거의 한 뭐, 본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한 주방만 한 10대 명씩 되니까 공간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당연히 큰 장소를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대료는 비싸질 거고. 그래서 저는 한식은 솔직히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다. 많이 힘들 거다. 뚱순이네라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야식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는 배달이 많다 보니까 배달을 시키면 거의 1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시켜 먹어요.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차라리 야식을 해가지고 배달을 하시거나 점심 저녁 배달 장사를 하시면 차라리 그게 더 타산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배달 난리 나요. 지금 배달 웹 쓰고 뭐야 그 서비스 배달료 3,000원 뭐 4,000원 얼마 이상 시켜야 주고. 베트남은 오도배가 널려가지고요, 그냥 어차피 월급만 주면 다 배달이 됩니다. 차라리 배달 장사를 하실 거면 저는 적극 찬성해요. 제가 신림동에서 유명한 김밥집이 하나 있는데, 계란말이 김밥?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시도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베트남이란 나라가.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시는 지인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치과, 성형외과, 나쁘지 않아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치과 같은 경우는 한인 상대로만 하셔도 돈 꽤 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미용 쪽도 워낙에 한류 열풍이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친구들, 베트남 여성, 이게 여자는 다 똑같은가 봐요. 여자는 미에 대해서는 돈을 안 아낍니다. 미, 이쁜 거 기본적으로 다 코를 수술 다 해요. 코, 이빨, 피부 신경 엄청 씁니다. 애들 매일 팩해요. 밤마다 팩하고. 그리고 얘네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수술한 거를 숨기질 않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냐면 수술 비용도 비쌀 뿐더러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가 돈이 있다는 거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 붕대를 감은 채로 나와요, 밖에.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이게 자랑. 코뿐만이 아니죠. 뭐 가슴도 기본이고요. 성형외과 나쁘지 않아요. 피부과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베트남인 상대로 장사하셔야지, 한국인 상대로 장사하시면 얼마 못 간다 생각해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베트남 사람 상대로 장사를 한다? 베트남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자국민보다 훨씬 적은. 자국민이 뭐예요, 지금? 많아야 20만, 30만? 그것도 전체 인구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인이 베트남 가가지고 한국인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거면은 솔직히 타산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금.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 혜택. 개인한테 개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얼마 전에 9월달인가 LG도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런 기업은 베트남인들을 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이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다 5년간 법인세 면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세가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인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국민을 몇 명을 고용하냐? 10,000명이에요. 10,000명. 몇천 명. 베트남 정부에서는 당연히 세금 혜택을 주고 한국에서 기업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국민들 취업시켜주고 당연히 세금 혜택 주는 거지, 맞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뭐 세금 혜택을 받는다던가 그런 거 전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베트남인 명의로 했을 때 그들과 비슷하게 간다는 거지, 한국인 본인이 가가지고 개인 명의로 뭐 사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좀 많으실 거라 생각은 해요. 법인 설립하는 거는 얼마 안 들어요. 200? 많아야 뭐 2, 300 들어가는데, 더 싸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더 비싸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들은 얘기, 평균적인 금액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금액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2,000불, 3,000불 그게 얘기를 들은 거고. 그리고 웨트법인 같은 경우는
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돈을 베트남에서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당 $10,000 초과하면은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외투법인을 해가지고 맘 편히 벌어가지고 맘 편히 쓰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세금도 많습니다. 그만큼 세금 많이 뜯겨요. 아는 지인분이 지금 하노이에서 좀 크게 하세요. 식당을 한 5층짜리 2동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정도 들어갔어요. 한 끼에 10,000원짜리를 팔면은 그거 언제 빼겠어요? 못 팔아요, 절대. 그냥 항상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거를 베트남인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가격을 더 줄이고 양을 푸짐하게 하고 한국인 직원을 다 없앤 다음에 전부 다 베트남인을 써가지고 지금은 흑제로 돌아섰어요. 최근에 지금은 좀 많이 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체인 사업을 하시는데, 체인은 지금 베트남인한테만 제가 알기로 2호점을 준 것 같아요. 그분이 좀 돈이 많으셔가지고 땅이 있으셔서 지방에서 하시는데, 차라리 이 지인분이 말씀하시기를 체인 사업을 해가지고 차라리 로열티 받고 차려주는 게 낫다, 소스 제공해주고 그게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인 직원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왜냐면 한국인들이 할 게 없어요. 다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 그러면 한국인을 써야 되는데 한국인한테 또 60만원 7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급여를.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뭐 150만원? 베트남에서 150만원 받으면요, 학사 석사 나와가지고 박사과정 들어가서 3기 국어 하고 그러면은 한 150만원 받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벌려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베트남 애들. 어쨌든 좀 내용이 좀 많이 샜는데, 사업을 하실 거면 사전조사 확실히 하시고요. 베트남에 정착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역을 한번 다 돌아다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각 지역마다 다 좋은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호치민 1군 특정 지역 2군만 보시지 마시고 1군, 2군, 3군, 4군, 10군 다 돌아다녀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뭐 낮장, 다낭, 아래 건더 다 가보시고 사전조사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남기고 마무리 짓고요. 제가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돌아와서 제 본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원래 한국에서 10년간 렌트카 사업을 했었습니다. 렌트카.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사고가 나면 피해자 차량에 대해서 제가 렌트카를 드리고, 사고 난 차에는 공장에 입고를 해드리고, 그리고 가해자 보험사에다가 저희가 청구를 해가지고 대여비를 받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제가 한국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하고, 렌트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요령,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여자분들은 어쩔 줄 몰라요. 막 우는 분들도 있어요. 가면 현장에 가면 막 울고 있어요. 이런 거 걱정 안 하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베트남 내용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 짓고 빠르면 가고 싶다. 다음에 가서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정복기 제임스였습니다. 땀비엣.
WLTS